배우라는 직업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고 연기를 합니다. 과연 배우만 그럴까요? 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본능에 따라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기대되는 역할에 맞춰 행동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한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페르소나와 그림자에 관한 주제로 음악치료사 조미와 곽경희의 마음 마사지 지금 출발합니다. Yo.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본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나는 놈을 고정 말 몇 개로 답할 수 있었다면 신께서 그 수많은 아름다움을 담아주신 않았겠지 How you feel? 지금 기분이 어때? 사실 난 너무 좋아 근데 조금 불편해 나는 내가 개지 돼지인지 뭔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와서 진주 먹거리를 꺼내 예전보단 더 죽었어 소환했던 슈퍼히로 이제 진짜 된 것 같아 근데 갈수록 뭐 말들이 많어 누군 달리라고 누군 멈춰서라 해 얘는 숲을 보라고 걔는 들고 들보라 해내 그림자 나는 망설이 이라 쓰고 불렀네 개그가 되고 나서 망설인 적이 없었네 무대 아래던 나는 조명 아래던 자꾸 나타나 하지라기처럼 뜨겁게 자꾸 난 노려보네 야 이 짓을 왜 시작한 거지 벌써 이제냐 넌 그냥 들어주는 네가 있단 게 막 좋았던 거야 가끔은 그냥 싹 다 헛소리 같아 shaman 나오는 거 알지 시기 같아 나 따위가 무슨 뮤직 나 따위가 무슨 truth 나 따위가 무슨 소명 나 따위가 무슨 뮤즈 내가 아는 나의 흠어점 그게 사실 내 전부 세상은 사실 아무 관심 없어 나의 서투 지실리지도 않은 후회들과 매일 밤 싱그럽게 굴고 돌릴 길 없는 시간들이 습관처럼 비틀어도 그때마다 날 또 이렇게 세운 것 최초의 질문 내 이름 성샤 그 가장 앞에 wild but so I'm asking once again yeah who the hell am I tell me all your names baby do you wanna die or do you wanna go you do you wanna fly what's it show what's it drink do you think you lie oh shit I don't know man but I know one thing Yeah my name is 내가 기억하고 사람들이 아는 날 토로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의 날 속여왔을지도 뻥쳐왔을지도 부끄럽지 않아 이게 내 영혼의 지도 You're myself 넌 절대로 너의 혼돈을 내지마 따뜻히도 차갑게도 될 필요 없으니까 가끔은 위선적이어도 위약적이어도 이 내가 걸어두고 싶은 내 방향의 척도 내가 되고 싶은 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 네가 사랑하는 나 또 내가 빚어내는 나 웃고 있는 나 가끔은 울고 있는 나 지금도 매분 매순간 살아 숨쉬는 persona Who the hell am I? I just wanna go I just wanna fly I just wanna give you all the voices till I die I just wanna give you all the shoulders when you cry Persona Who the hell am I? I just wanna go I just wanna fly I just wanna give you all the voices till I die I just wanna give you all the shoulders when you cry 네, 지금 들으신 곡은 BTS의 페르소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음악치료사 조미화 곽경희입니다. 네, 저희의 애칭이 있죠? 저는 마음 마사지를 줄여서 마마, 그리고 제 성이 조씨라 마마조, DJ 마마조이고요. 저는 DJ 꽉꽉이입니다. 네, 이렇게 친근감 있게 청취자분들께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선생님?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별일 없이 잘 보내고 녹음을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요즘에 저는 한 가지 주제로 저희가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주제를 정하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말을 하려면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네네. 덕분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또 일주일간 고민해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생각을 많이 해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치료사로서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도 생각해보고 나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은 심리학에서 입문서에서 쉽게 다룰 수 있는 만한 내용으로 가면과 그림자,
페르소나 섀도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페르소나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원래 그리스 시대의 연극에서 배우들이 역할에 맞춰 쓰던 가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면이란 거죠. 네, 말 그대로 사회적 역할에 따라 살아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말합니다. 마음의 구조 가운데 가장 잘 보이고 또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자식으로서의 네. 역할. 저는 직업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우리 딸로서의 네. 나의 모습은 네. 어떤가요? 뭐 그렇게 사근사근한 딸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이 별로 없죠, 성격이. 친절하게 말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한테. 그쵸, 엄마한테. 네. 이게 또 왜? 시어머니한테는 또 다르니까요. 그쵸. 시어머니한테는 표정부터 달라요, 지금. 세상 네. 나긋하게 네, 세상 얘기하는데. 나긋하지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뭐 반성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딸로서, 며느리로서 우리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음악 치료사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 치료사로 또 이용자분들, 네. 내담자분들, 상담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죠. 그렇죠. 치료사로서 굉장히 수용적이고 넓은 마음을 네, 가진 네, 사람처럼 네. 연기를 하고 있네요. 연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역할이라고 볼 네, 수 네. 있겠죠. 네.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수용하고 들어줘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니까 네.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저는 돈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냥. 예, 여하튼 뭐 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도 그걸 체계적으로 우리가 또 함께 들어드리고 공감해 주는 것도 역할이고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옛날엔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오, DJ 꽉꽉이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다. 저는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옛날부터 독고나. 저는 그냥 혼자 노는 아이.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이렇게 모임 나가면 전 항상 딴짓을 해요.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얘기를 하고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바빠요. 거기서도. 그래서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DJ 마마조는 둘이 만나야 잘해준다. 둘이 만나면 딴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둘밖에 없으니까 네, 상대방 네.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줘야 하는 제가 거죠. DJ 꽉꽉이어 있을 때 뭐 딴짓 하던가요? 저희는 아니요. 보통 네. 둘이 보니까. 네, 둘이 하고 또 밖에 나갔을 때 또 다른 선생님들 계시면 제가 DJ 꽉꽉이 선생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여를 잘 안 하고 멀리 있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어렸을 때 혼자 있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이랑 교감을 한다거나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혼자 바빴어요. 어렸을 때도 산에 들에 풀 따러 다니고 재밌나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라디오를 하면서 나의 성격은 왜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까? 그러면 우리 첫 곡으로 들었던 BTS의 페르소나 가사를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내용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오. 나란 놈을 고작 말 몇 개로 답할 수 있었다면 신께서 그 수많은 아름다움을 다 만드시진 않았겠지. 내 그림자 나는 망설임이라 쓰고 불렀네. 오. 되게 심오하죠. 그래서 그러게요. 이거 BTS 이 가사를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많이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네, 걘 그게 되고 나서 망설인 적이 없었네. 무대 아래든 아님 조명 아래든 자꾸 나타나 아지랑이처럼 뜨겁게 자꾸 날 노려보는. 그 겐이라는 게 그 뭔가 페르소나 존재가 있는 거네요. 네, 여기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랩을 못하기 때문에 가사를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기억하고 사람들이 아는 나. 날 토로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 그게 다 전부 페르소나죠? 네네. 너무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페르소나에. 계속 읽어볼게요. 네. 난 날 속여왔을지도 뻥쳐왔을지도 벗 부끄럽지 않아. 이게 내 영혼의 지도. 심오하죠. 나의 영혼의 지도를
그쵸. 근데 그 페르소나조차도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부끄럽지 않아. 이게 나야. 그리고 이걸 왜 꼭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네, 그거에 대한 뭐 답도 찾아갈 텐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Dear myself, 넌 절대로 너의 온도를 잃지 마. 오. 가사가 다 좋죠. 네. 계속 읽어볼게요. 따뜻히도 차갑게도 될 필요 없으니까 가끔은 위선적이어도 위약적이어도 이게 내가 걸어두고 싶은 내 방향의 척도. 내가 되고 싶은 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 너가 사랑하는 나, 또 내가 빚어내는 나. 심오하죠. 웃고 있는 나, 가끔은 울고 있는 나. 가사가 굉장히 좋네요. 네, BTS 덕분에 시작하는 청소년 심리학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김연경 작가가 만든 책인데요. 이거 지금 심리학 입문서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BTS 가사를 이런 식으로 심리학에 맞춰서 해석을 좀 해놨어요. 청소년기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가사인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누구인지 네.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네,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때 이런 모습 또한 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작가에 따르면 내 마음의 지도, 이제 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칼 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은 이후 100년 동안 심리학, 정신의학이 눈부신 발전을 이룬 오늘날까지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2019년에 낸 앨범이에요. 이 노래가 안에 들어있는 게 맵 오브 더 소울 시리즈부터 본격적으로 융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이 청소년들에게 내면 성찰의 과정을 음악으로 이제 풀어내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쉬워요. 쉽고 금방 훅훅 읽을 수 있고 이제 나의 성격 형성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이제 BTS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더 와닿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쯤에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로 담은 아티스트 윤미래의 검은 행복입니다. 유난히 검했었던 어릴 적 내 살색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내 맘이 한테 내 바삐는 흑인 미군 여기저기 수근 때 또 이렇군 저렇군 내 눈가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어렸지만 엄마의 슬픔이 보여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은 죄책감에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난 내 얼굴을 씻었네 하얀 비누를 내 눈물에 녹였네 까마 피부를 나 속으로 원망해 와오와 세상은 나를 판단해 세상이 미워질 때마다 두 눈을 꼭 감아 아빠가 선물해준 음악에 내 혼을 담아 볼륨을 타고 높이 높이 날아가 저 멀리 La music It goes on and on and on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위로해주네 So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일으켜주네 So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시간은 흘러 난 13살 내 살색은 짙은 갈색 음악은 색깔을 몰라 파란불을 알려줘 난 음악을 인도해 서로의 기대요 외로움을 위로해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찾아온 기회 마이크폰을 잡은 난 어느새 무대 위에 다시 만나 달라 하며 음악과 작별해 13살엔 19 난 거짓말을 해야 해 내 얼굴엔 하얀 화장 가면을 써달래 엄마 피치는 오케이 하지만 아빠는 안 되면요 내 나이는 19 멈춘 시간의 감옥 애같이 나는 애내 기대 너무나도 잠호 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음악이 그립다고 다출을 시도해 No 붙잡힌 나는 밤마다 기도했고 드디어 난 이제 자유의 몸을 써 미울 때 음악이 날 위로해주네 So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일으켜주네 So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Sweet little girl Tasha. I guess I can give you a little skit on life, I guess. Talk about the good times and the bad times. You got to be able to
blend both of those in your life. You have to know and you have to believe with all your heart that things will always get better. So just keep your head up, keep your faith, and be strong. Never let nobody tell you that you can't do it, because it can be done.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위로해주네. So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일으켜주네. So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Sometimes it's hard to see all the good things in your life, and I know it hurts sometimes, but you gotta be willing to try. Sometimes it's hard to see all the good things in your life, but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That's what they call me on the job, readership. Readership. 안녕하십니까. 다시 아빠입니다. 네, 노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9MHz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음악치료사 조미와 곽경희의 마음 마사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 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러 개의 가면이 필요한 걸까요?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그렇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네. 동물이고 또 인정 욕구라는 본성이 있기에 다른 맞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지나치면 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맞아요. 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남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나의 어떤 면들을 스스로 억누르고 외면하게 되는 거죠, 마음속. 네, 방금 들었던 검은 행복이라는 곡이 그래서 가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세상은 나를 판단해. 세상이 미어질 때마다 두 눈을 꼭 감아. 지금 이 가수 윤미래를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네, 멋있죠. 거의 유일무이한 가수라고, 대체 불가한 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당당한 모습 속에도 네. 어렸을 적에 자신의 모습에 대한 컴플렉스처럼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걸 가사로 볼 수 있었어요. 네, 여기 또 가사를 보면 내 나이 19 멈춘 시간에 감옥에 갇힌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때가 뭔가 트라우마처럼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혼란의 시기죠. 그래서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위로해주네.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쨌든 사회적 동물이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네. 그러다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또 다시 나는 누구인가의 고민으로 다시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자료를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요. 네. 딱 좋은 표현을 찾았어요. 어떤 표현일까요? 그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왜 유산슬 유재석 씨 있죠. 네. 본캐와 부캐로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페르소나에서. 오, 그렇네요. 이해가 확 되죠. 네, 그렇죠. 네. 나의 진짜 모습이 있고 내가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부여받은 가면을 쓴다는 거잖아요. 네. 부캐를. 그래서 저는 쓴다는 거죠. 요즘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연기자들의 연기를 보면서 감탄하지 않았는데요. 요즘에는 아니 어떻게 같은 사람이 저렇게 말투, 캐릭터 이런 거를 다 잡아서 말을 해주시나 네네. 연기를 하나 너무 감탄스럽더라고요. 그 대단한 것 네, 같아요. 안정감 있고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그럴 그러니까.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 마음 마사지 응원 메시지를 배우 이정재 씨에게 받았잖아요. 네네. 그때 저는 또 감탄을 했어요. 딕션이 너무 좋아서. 딕션과 모션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진짜로 저 제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미안해지네요. 아마 제가 선생님 이름 제일 많이 불렀을 거예요. 아니, 성이 너무 세가지고. 네, 그래서 발음하기가 선생님이 또 재밌는 어려워서. 얘기 해줬잖아요. 아, 곽씨라 어렵다. 그러니까 성을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우리 피디님도 웃으셨어요. 네. 네, 그럼 우리 배우 이정재 씨가 보낸 마음 마사지 응원 메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다양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음악 치료사 조미화, 곽경희의 마음 마사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마음이 마사지 되는 그러니까요. 기분이에요. 또 우리 DJ 꽉꽉이 어머님께서 엄청 좋아하셨다고.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 잘할 거 많죠. 강원도의 딸이 떴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한번 들어봤고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역할은 역할일 뿐 올인하지 말자. 밸런스. 네. 또 오늘도 나온 오늘도 밸런스. 지난주에도 밸런스, 이번 주도 밸런스. 그 역할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페르소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네. 헌신하는 어머니에 대한 페르소나가 굉장히 크셨던 분? 그 페르소나를 자신과 동일시했던 분? 네. 옛날 어머니들은 자식을 잘 키워내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진짜 나의 모습보다 네. 페르소나를 더 크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자식들이 독립을 했을 때 더 이상 나의 역할이 없어진다.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울감과 상실감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또 갑자기 네. 그 반대의 이면에서 우리 또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가 네네.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 역할이 너무 과했잖아요. 자식들이 독립을 안 하고. 네. 네. 그래서 엄마의 이제 해방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또 반대 이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죠. 진짜 그 자식들이 독립할 때가 아마 엄마가 갱년기일 네. 거예요. 갱년기일 맞아요. 때가 많아서 호르몬의 변화도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변화까지 있으면 맞아요. 힘들 맞아요. 거고 네, 그래서 사회에 따라서 또 뭔가 계속 변화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페르소나라는 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역할은 역할인 거고 올인하지는 말자로 다시 돌아가면 페르소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네. 역할이 많으니까 그쵸. 그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부로 받아들인다. 네, 일부로.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나 자신을 알아차리고 돌봐주어야 된다. 네.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돌보자.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진짜 나를 알아야 알아야겠죠? 되겠죠. 네. 근데 진짜로 참 자기를 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고, 네, 그 분석 심리학이든 그 심리학자들도 많이 이런 고민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작업이라는 게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잖아요, 사람들에게. 네, 네. 저는 그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진작에 내려놨는데요. 편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올인해서 노력하지 말자 이런 뜻이고요. 네네. 또 그런 면도 있지 않아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에게 우리의 진짜 솔직한 모습, 가면 뒤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맞아요. 네. 누울 자리가 네, 되어주는 뻗고. 사람. 네. 그러니까 한테는 가면을 벗어 던지죠. 나의 가면 뒤의 모습까지 품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 남편이 저한테 너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한테 제일 친절해. 라는 그런 것 말을 같아요, 선생님. 했어요. 자기한테 나 친절하게. 선생님 처음에 저한테 되게 많이 친절했거든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물론. 근데 지금은 친절함은 좀 떨어졌지만 뭔가 깊이는 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안 친절한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하튼 누구보다도 내 네네. 자신이 나의 모습의 가면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네.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페르소나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네. 엄마의 역할, 페르소나가 너무 컸던 분들은 엄마의 역할, 그 페르소나를 그 생각을 못 상실했다는 해봤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독립하면요. 그렇죠. 이제 자식에게 헌신하는 어머니에 대한 페르소나가 굉장히 크셨던 분? 그 페르소나를 자신과 동일시했던 분? 옛날 어머니들은 자식을 잘 키워내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진짜 나의 모습보다 그 페르소나를 더 크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자식들이 독립을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나의 역할이 없어진다.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울감과 상실감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또 갑자기
네. 그 반대 이면에서 우리 또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가 네네.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 역할이 너무 과했잖아요. 자식들이 독립을 안 하고. 네. 네, 그래서 엄마의 이제 해방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또 반대 이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그렇죠. 진짜 자식들이 독립할 때가 아마 엄마가 갱년기일 때가 맞아요. 많아서 호르몬의 변화도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변화까지 있으면 맞아요. 힘들 맞아요. 거고, 네, 그래서 사회에 따라서 또 뭔가 계속 변화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페르소나라는 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역할은 역할인 거고 올인하지는 말자로 다시 돌아가면 페르소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네. 역할이 많으니까 그쵸. 그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부로 받아들인다. 네, 일부로.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나 자신을 알아차리고 돌봐주어야 된다. 네.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돌보자.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진짜 나를 알아야 알아야겠죠? 되겠죠. 네. 근데 진짜로 참 자기를 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고, 네, 그 분석 심리학이든 그 심리학자들도 많이 이런 고민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작업이라는 게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잖아요, 사람들에게. 네. 네. 저는 그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진작에 내려놨는데요. 편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올인해서 노력하지 말자 이런 뜻이고요. 네네. 또 그런 면도 있지 않아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에게 우리의 진짜 솔직한 모습, 가면 뒤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맞아요. 네. 누울 자리가 네, 되어주는 뻗고. 사람. 네. 그러니까 한테는 가면을 벗어 던지죠. 나의 가면 뒤의 모습까지 품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 남편이 저한테 너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한테 제일 친절해. 라는 그런 것 말을 같아요, 선생님. 했어요. 자기한테나 친절하게. 선생님 처음에 저한테 되게 많이 친절했거든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물론. 근데 지금은 친절함은 좀 떨어졌지만 뭔가 깊이는 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안 친절한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하튼 누구보다도 내 네네. 자신이 나의 모습에 가면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네.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페르소나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페르소나 말고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요. 어떤 존재일까요? 그림자라는. 섀도우. 네. 노래 한번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I wanna be rapped. I wanna be the top. I wanna be the rockstar. I want it on mine. I wanna be rich. I wanna be the king. I wanna go win. I wanna be rapped. I wanna be the top. I wanna be a rockstar. I want it on mine. I wanna be rich. I wanna be the king. I wanna be me. I wanna big thing more boy. Let me see. I got a big dream. Yeah. 매일 설레지 내가 어디까지 갈지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지. Yeah. 발 밑에 그림자 고개 숙여 보니 더 커지잖아. 도망쳐봤잖아 따라오는 저 빛과 비례하는 내 그림자. 두려워 누구나 하는 게 너무 무섭지. 아무도 말 안 해줬잖아 여기가 얼마나 외로운지 말여. 나의 도약은 추락이 될 수 있단 걸 이제 알겠어. 때론 도망이 자선이란 걸. 사람들은 뭐 말하지 저 빗속은 찬란한 내 근데 내 그림자 되려 더 커져 나를 삼킨 괴물이 돼. 저 위로 또 위로만 가다 보니 여긴 어지러워. 더 위로만 가는 실온 무사히 바람대로 높게 날고 있는 순간 저 내려쬐는 빛에 더 커진 그림자. Please don't let me shine, don't let me down, don't let me fly. 이제는 두려워. 가장 밑바닥에 나를 마주하는 순간
부끄럽게도 여긴 창공이잖아. Please don't let me shine, don't let me down, don't let me fly. 이제는 무서워. Don't let me shine. 웃어봐, 뭘 망설여. 네가 바라던 게 이런 게 아니었니. 울던가 뭐가 두려워. 네가 원하던 게 이런 게 아니었니. 네가 바란 삶, 네가 원한 삶, 네가 피한 삶, 그 없이 다 알았지. 거기에다 너는 빅하우스, 빅하우스, 빅빅. 네가 원한 건 모든 걸 가졌지. 근데 뭐가 문제야. 즐겨 아님 노통가 싫어. 그럼 달리던가 뭐 멈추던가 한 가지만 하라고 징징대지 말고. 알려준 적 없다고 정말 몰랐었냐고. 네가 가진 만큼만 나는 가져갈게. 그게 뭐든지 말이야. 때론 너의 휴식은 추락이 된단 걸 이제 알겠니. 매번 최선이 최선이란 걸. 바람대로 높게 날고 있는 순간 저 내려지는 빛에 더 커진 그림자. Please don't let me shine, don't let me down, don't let me fly. 이제는 두려워. 가장 밑바닥에 나를 마주하는 순간 공교롭게도 여긴 창공이잖아. Please don't let me shine, don't let me down, don't let me fly. 이제는 무서워. Don't let me shine. I wanna be the top, I wanna be a rockstar, I want it all mine, I wanna be rich, I wanna be the king, I wanna go win, I wanna be a rapper, I wanna be the top, I wanna be a rockstar, I want it all mine, I wanna be rich, I wanna be the king, I wanna be me, I wanna be. 그래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이제 알겠니. 그래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제 알겠지. 우리랑 몸을 걷고 내는 별을 쳐야지. 너는 절대 나를 떼어낼 수 없어 알겠지. 떼어낼 수 없어 네가 뭐를 하든지. 인정하는 게 더 편안하겠지. 성공 혹은 실패 연애이든지 도망칠 수 없어 내가 너지.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알겠니.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알겠니. 우리가 몸을 걸고 부딪히겠지. 우린 너고 우린 나야 알겠니. 네, 슈가가 솔로로 부른 섀도우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그림자에 네.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그림자에 대한 정의를 보고 이 가사를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자가 뭘까요? 그림자란 쉽게 말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서 마음에 드는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이 있겠죠? 네. 그런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고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모른 척하고 싶은, 싫기까지예요? 모른 척하고 싶은 어떤 면이 있는 건데 네네. 또 혹은 괴롭고 상처가 돼서 감당할 수 없는 기억이나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애써 보지 않으려고 잊으려 노력하기 때문에 내 의식에서는 선명하지 않고 희미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없어지지는 않고 나의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그림자를 만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어둠 속에 갇힌 나의 단면,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나의 분신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면을 그렇죠. 숨겨놓은 건가요? 네. 그래서 이 BTS 가사를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매일 설렜지, 내가 어디까지 갈지.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지. 발 밑에 그림자 고개 숙여보니 더 커졌잖아. 도망쳐봤자 날 따라오는 저 빛과 비례하는 내 그림자. 두려워. 높게 나는 게 난 무섭지. BTS가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말 안 해줬잖아. 여기가 얼마나 외로운지 말이야. 외로운 거예요. 나의 도약은 추락이 될 수 있단 걸 이제야 알겠어. 때론 도망이 차선이란 걸. 가장 밑바닥에 나를 마주하는 순간 공교롭게도 여긴 창공이잖아. 그래,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인 거죠, 무의식 속에. 네. 이젠 알겠니? 우린 한 몸이고 또 때론 부딪히겠지. 네. 너는 절대 나를 떼어낼 순 없어. 알겠지? 떼어낼 수 없어. 너가 뭐를 하든지 인정하는 게 더 편안하겠지. 성공 혹은 실패 어디 있든지 도망칠 수 없어. 어딜 가든지. 가사가 가사 어떻게 이렇게 너무 쓸 수 좋은데 있죠? 높이 올라갈수록 그림자가 네. 더 크게 생기잖아요. 네. 그런 걸 표현을 했다는 게 정말 그래도 전 높이 올라가 보고 싶어요. 네.
슈가 인터뷰를 봤는데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덤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가 정말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맞아. 그러니까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그럴수록 그림자는 더 강한 힘으로 뜻밖의 순간에 튀어나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거죠.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진다.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책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상황을 나타내 주는데요. 네. 늘 너그럽고 상냥하던 사람이 어느 날 느닷없이 별것 아닌 일에 미친 듯이 화를 냅니다. 뭔가 발작 버튼이네요. 그렇죠. 근데 저 이런 사람 많이 봐서 익숙해요. 늘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던 사람이 뒤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자기 욕심을 채운 일이 드러납니다. 이건 배신 아닌가요? 그 양심이. 이거는 네, 그림자였나 봐요. 늘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감정에 휘둘려 일을 망칩니다. 감정에 휘둘려. 누구에게나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자가 튀어나올 때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진짜 화나면 일단 화를 안 내요. 이성적 판단을 하시나요? 제가 무슨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화를 참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버럭 화를 내고 나면 내 마음은 좀 편하더라고요. 네. 42가지 마음의 색깔에서 네. 우리 지금 동화책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그 감정 동화책. 화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책은 아이들에게 감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요. 네. 우리도 아이들처럼 쉽게 이해를 해봅시다. 화는 엄청나게 거칠고 견딜 수 없는 기분이야. 화는 정말로 빠르단다. 너의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아 달려나가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의 평화가 깨질 때 너의 마음속으로 화가 비집고 들어온단다. 화도 쓸모가 있을까?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아. 화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감정이거든. 너를 동물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공격을 받은 동물처럼 말이야. 우리는 야생동물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반응은 나쁜 일을 더 나쁘게 만들 거야. 짜증이 나는 순간을 잘 넘기지 못하면 때로 화가 된단다. 이게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 쓸모없다고 말하지만 좀 성인에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화도 적당하게 낼 필요가 있고 화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다스릴 접근하는 수 거죠. 있으면 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 저는 참아요. 그러니까 불같은 화는 네. 그냥 이게 표현에 대한 문제로 얘기하는 것 같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림자를 통해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또 주체를 해야 되고 하지만 이 노래 가사 속에서도 다 모두 같은 나이다 네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나의 그림자는 무엇인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나약한 모습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해지거나 네. 이게 약간 동물적인 것 같아요. 근데 동물들은 아프거나 이러면 무리들에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걸 숨긴대요. 그래서 저는 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그림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옆에서 본 마마조는 감각 양약이에요. 인정. 강자한테는 더 강하고 네. 약자한테는 굉장히 잘 다독여주시는. 인정해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알고 싶다. 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근데 너무 또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또 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네네. 물론 저도 저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사건건 뭘 관여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약한 모습에 대한 그림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건 좀 웃기긴 한데 전 드라마 보면서 슬플 때 울잖아요. 울 수 네. 있죠. 근데 그 모습을 들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게 나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창피해요. 일단 이 나의 모습을 감정을 보고 드러냈다는 게. 감정을 드러내서라기보다
나의 모습을 보고 놀릴 거를 생각해서 그건가? 그거 갑자기 아니에요? 명쾌한 답이 드네. 그래서 여하튼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약한 모습을 뭔가 보여준다라는 거? 그게 네. 그림자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림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페르소나랑 연결을 해서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친절한 사람이어야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엄청 그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어떡해요? 네. DJ 꽉꽉이는 친절하고 네. 마음 그릇도 크고 저도 의지 많이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저 페르소나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저희 할아버지가 네. 마지막 조선인처럼 엄하셨어요. 아, 네. 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한테 요구하시던 것들이 있었어요. 아, 그쵸. 약간 그 아들과 딸처럼 뭔가 네네네. 구분하는? 아들의 역할과 딸의 역할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천방지축 날뛰고 싶을 때잖아요. 네. 근데 약간 요주숙녀처럼 아, 그렇게 조신해야 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항상 하셨어요. 마지막 조선인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말들을 계속 들어서 할아버지 앞에서는 되게 조신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굴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아직 많이 어려워요. 아. 할아버지가. 근데 이게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할아버지나 이런 어른들과 생활한 아이들 있잖아요. 네. 태도가 예의가 많이 바르더라고요.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 모습이 또 보면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선생님은 이제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 제가 힘들었던 건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이니까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할아버지 세대는 당연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강요당했을 그쵸. 때 뭔가 지금 시대와는 좀 거리가 있는 네. 상황을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서는 이제 또 말 잘 듣는 손녀여야 하니까 네. 차만 네. 말 잘 듣는 네. 페르소나를 가졌죠. 네. 이게 또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성격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형성된 거다. 네. 그렇게 해야지 살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GIM이라고 네. 이제 음악 감상 치료 기법 중에 하나인데 GIM 기법이라고 심상 유도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 G는 가이디드, I는 이미저리, M은 뮤직으로 네. 음악을 들으면서 나를 찾아가는 그런 네.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GIM 경험했을 때 어렸을 때 제가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했던 네. 경험이 저도 모르게 딱 떠오르면서 아 그때 내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구나라는 네. 걸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숨겨진 그림자를 네. 제가 찾는 거죠. 네네 그 심상기법을 통해서 발견했던 네. 경험이 있었어요. 그 상담하러 온 사람들을 내담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저희가 내담자 이게 용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녹음실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 팟캐스트 녹음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내남자가 뭔가요? 그래서 그렇게 들릴 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내담자. 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 올레. 네네. 그거예요. 오, 그랬구나. 상담,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음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여하튼 이제 음악 치료를 GIM 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자신의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레벨 1, 2, 3 과정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 1 하셨죠? 네. 보통은 석사 네. 이후에 많이 작업들을 하세요. 자기 자신을 찾는 작업들.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한다. 네. 여정이라고 하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 뭔가 이미지로 보여주거나 감상을 통해서 또 심리 상담사와 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음악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죠. 네. 그 GIM이 융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랑 어느 네. 정도 맥을 같이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해요. 네, 그럼 우리 고정 코너 오르골 음악을 들어보실 텐데요. 이거 저희가 만든 음악이에요. 한음한음 정성스럽게. 장인의 정신으로. 네. 힐링을 좀 편안하게 느껴보시라고 네. 그 자연의 소리와 함께 오르골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오르골 음악을 들어보셨습니다. 저희 오늘 페르소나와 그림자라는 주제로 음악치료사 DJ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쯤에서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소설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소설일까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 유명한 지킬앤. 네, 지킬 앤 하이드. 하이드. 네, 여기서 지킬 박사는 인간 마음속의 이중성을 분리하는 약을 개발하고 시험 삼아 자신이 먹어봅니다. 네. 그리고 지킬과 하이드는 네. 동일 인물이죠. 네. 네, 그래서 그 결과 모두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지킬 박사가 아주 잔인하고 난폭한 하이드로 변신을 합니다. 네. 동일 인물인데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인격이 두 개인 거죠? 두 개인 거죠. 밤마다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지만 아무도 그의 정체를 주변에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지킬 박사는 곧 하이드의 위험성을 깨닫지만 약을 못 끊어요. 억눌러온 욕망을 풀어내는 짜릿함에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통제를 못하는 거죠. 점점 통제를 벗어나고 마침내 원래 인격인 지킬 박사를 완전히 지배해버리게 된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이 발표된 19세기 후반은 무의식의 힘과 중요성이 막 밝혀지기 시작한 시대래요. 네네. 그래서 얼마 후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통한 정신질환 치료법을 제시하기도 한 그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발견인데 무의식에 의해 알려지기 전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귀신이나 악령이라고 탓하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악령. 악령. 그래서 과학의 힘이 엄청나게 발달한 지금도 그 그림자를 잘 다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정말 귀신에 홀린 것 같아. 이런 경험은 누구나 갖고 있죠. 네, 그럼 우리 지킬 앤 하이드에 나오는 뮤지컬에서 아주 유명한 노래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건가요? 네. 지금 이 순간 이건가요? 날 묶어왔던.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곡으로 편안하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날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
네, 노래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마사지하는 시간이죠. 네. 페르소나를 지나치게 동일시해서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요즘 SNS를 보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SNS에서 멋진 휴양지, 고급차를 배경으로 비싼 옷과 잘 가꾼 외모를 뽐내는 모습을 보고 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일상까지 비교해가며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면 가히 일상 취향 장애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정신과 의사는 또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SNS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페르소나를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모아서 편집해서 올려놓은 것,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SNS 역시 TV를 볼 때처럼 편집된 화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편집은 허구를 만들어낸다. 네네, 그렇죠. 여하튼 이 모든 장점을 합쳐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네. 상상력을 발휘해 만들어진 인물일 거란 얘기죠. 내가 나의 페르소나를 가지면서 네. 만족해 하는에서 끝나고 행복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건데 이제 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비교하고 네, 박탈감 비교하고 느끼고 그렇게 되려고 집착을 하게 되는 순간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상을 나에게 불가능한 완전함을 강요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 불가능한 네. 완전함을. 뭐 사실 타인과의 비교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박탈감만을 느끼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네. 있어야 하고 네. 꼭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열정을 품고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집중해 보면서 성공 경험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결국에는 이렇게 시각적인 자극으로만 네. 주로 소통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거 문제 삼더라고요. 교육학적 관점에서 너무 그거에 치중해서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네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실성 내가 부정당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잘 안 하잖아요, SNS.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우리는 부지런해야 할 수 진짜 있는 건데.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또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 인생이 조금 편해질 수 있다.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공허함을 불러오기에 굉장히 큰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때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불안하고 좀 우울해지고 공허해지기까지 하죠. 근데 저는 남의 것도 잘 안 보고 SNS. 그 오히려 안 보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뭘 하고 이제 봐야 되는 게 필요하니까. 옛날에는 또 옛날 얘기하니까 옛날 사람 같은데 라떼 얘기해 주시죠. 트렌드라는 게 뭔가 있죠. 뭉뚱그려 하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근데 있어요. 지금은 그 트렌드가 너무 다양해요. 그 집단마다 트렌드가 다른 거예요. 네. 그게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져서 네. 그거를 모든 트렌드를 쫓아갈 수도 없고 그게 나중에는 네.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작에 그냥 나 레트로가 좋다. 네. 그러니까 이게 SNS를 아예 안 하기도 그렇고 이거에 너무 빠져서 비교하면서 우울해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을 선에서. 만큼만.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내 마음속의 페르소나와 그림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가요? 미로처럼 알 수 없던 나의 마음속이 조금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나요? 오늘 이렇게 DJ 마마조와 꽉꽉이처럼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눈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나의 그림자에 대해 전혀 모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해 봅니다. 나쁘다고만 알고 있던 것들이 반드시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관점, 그것이 바로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오늘 방송으로 마음은 단단하고
인생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치료사 조미화, 곽경희의 마음 마사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